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치료를 받았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최유지 원장님 혹시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 과민성 방광이 생각보다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질환입니다. 예. 한방병원에도 많이 네.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나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 있는 편이고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두 개의 논문만 그냥 간추려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한약하고 침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냐 이런 걸 보는 논문인데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치료를 했을 때 네. 40% 정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80% 정도가 호전이 많이 되었다. 호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거의 소실될 정도로 된 게 40%고 그다음에 80% 정도는 호전된 경과를 보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효과가 크네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침 치료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놓는 침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침 치료에 있어서도 10회, 20회, 30회로 나눠서 치료를 했을 때 점점 좀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한 30회 정도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았다. 이런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침 치료든 한약 치료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혈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배꼽이 있으면은 배꼽 아래에 요게 이제 삼촌입니다. 배꼽 아래 삼촌 자리가 이제 관원이라는 혈자리인데 그 밑에 이제 중극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하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몸의 원기를 좌우하는. 근데 이 중극이라는 혈자리가 결국은 이제 방광의 모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광의 기운이 모이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어서 여기에 침 치료를 하거나 네. 아니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뜸을 뜨게 됩니다. 오.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서 이 천골 부위에서 방광 쪽으로 신경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천추 2번하고 4번 사이에서 신경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방광의 배뇨근을 작용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저기 천수신경 조정수라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방광수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혈자리 뜻을 설명을 하자면은 방광으로 보내는 혈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수라는 혈자리가 결국은 이제 방광으로 가는 신경을 좌우를 하고 자극을 하고 그 옆에 이제 차류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어떤 청골신경하고 관련돼서 이런 혈자리들의 이제 침 치료 및 전침 치료를 하면은 이런 정기적인 자극이 신경 자극을 통해서 이 방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어떤 과민성 방광이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중극혈과 그 방광수혈 네. 여러 가지 그 침 치료하는 자리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뭐 40에서 80% 정도의 환자가 호전을 보였다 네. 이런 연구 결과도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앞서서 박소연 원장님께서 이 과민성 방광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네. 자율신경계라는 말씀하셨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 방광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의 어떤 그 연결 신호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유지 원장님 이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죠. 네.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방광의 수축은 부교감신경이 좌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광으로 가는 신경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감각신경, 하나는 운동신경. 그래서 이제 감각신경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방광 안에 오줌이 찼을 때 이걸 느끼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느껴져야 되는데 너무 조금인데 느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찼을 때 감각의 신경을 통해서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운동신경이 좌우를 합니다. 이제 운동신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교감신경이 방광의 배뇨근을 이제 수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광의 배뇨근을 수축시키는 부교감신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을 통해서 내려오는 음부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방광의 관략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략근이 살짝 열려 있으면 소변이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교감신경인 신경 하나랑 그 다음에 음부신경인 신경 하나가 있어서 이 신경이 우리 과민성 방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경을 갖다가 얼마나 자극을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데 주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방에서는 엎드려가지고 이 천골 부위 이런 부위에다가 이제 침을 놓고 그다음에 네. 신경 지나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광수라든가 아니면 음부신경 지나가는 부위에 침을 놔서 그다음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신경이성 방광을 좀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 그리고 방광의 신경 지배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전침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원장님 혹시 이런 치료를 받게 된다면 네. 호전되는 속도라든지 기간은 그렇게 길게 잡지 않아도 될까요? 네, 이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약하고 같이 하면 보통 네. 한 달 정도면은 좀 호전 경과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침 치료만 하더라도 10회, 20회 사이에는 오. 좀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꾸준하게 치료만 받는다면 불편감과 함께 이러한 증상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